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대비 일반 기계에서 필기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계에서 필기 과목이 4과목으로 이제 변경이 됐죠. 2024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변경된 상태로 1회 시험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과목이 4과목이죠. 기계 제도 및 설계, 기계 재료 및 제작, 구조 해석, 연료체 해석 이렇게 해서 4과목입니다. 4과목이고요. 필기 시험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사지선다형 형태의 객관식 시험이고 총 문제는 20문제씩 해서 8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목당 20문제니까요. 그리고 과목당 30분의 시간이 주어져서 120분, 2시간 동안 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균 60점이면 필기가 합격이 되는 것이죠. 단 가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목당 40점 이상 넘어가야 돼요. 한 문제당 5점씩이기 때문에 5, 8이 40, 과목당 8문제 이상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 넘어가야 합격이 됩니다. 자, 1과목이 기계제도 및 설계인데 기계제도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기계설계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계제도 10문제 그리고 설계가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설계 같은 경우에는 기계 요소 설계가 있고 그리고 공유압, 유공압, 시스템 설계가 있습니다. 유공압 시스템 설계, 기계 요소 설계에서 기계 시스템 설계 쪽에서 한 6,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유공압 시스템 설계에서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 요소 설계나 유공압 시스템 설계, 기계 요소 설계는 일단 뭐 거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되고 유공압 시스템 설계 쪽에서는 이제 공압보다는 유압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이 기계재료 및 제작인데 이제 기계재료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기계제작법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재료 쪽에서는 이제 열처리가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강의 열처리 파트를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기계제작법에는 크게 봐서는 절삭가공법이 있고 비절삭가공법이 있죠. 그리고 절삭가공법에는 이제 특수가공법이라고 해서 이제 방정가공이라든가 초음파, 전해연마 가공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비절삭가공 쪽에서는 주조가공이라든가 그리고 소송가공, 용접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절삭가공과 비절삭가공뿐만 아니라 이제 측정기와 관련된 부분까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목을 준비를 해줘야지 되겠고, 구조해석 같은 경우는 재료역학하고 동력학이 합쳐져 있는 과목입니다. 재료역학 쪽에서 14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동력학은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해석 과목은 재료역학, 동력학 과목은 거의 다 계산형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형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줘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재료역학이라는 과목이 중요하고요. 재료역학이라는 과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요소 설계가 중요한 과목이죠. 필답형이라고 해서 50점, 주관식 시험 50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대부분은 기계요소 설계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유공압 시스템 설계가 좀 포함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계제도라는 과목,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도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삼각법, 투상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등각법에 대한 표현, 이런 개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과, 그리고 표면 거칠기, 기호라든가, 그리고 끼워 맞춤 공차, IT 공차, 그리고 기하 공차 이런 관련 내용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도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D나 3D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CAD 프로그램 하나 이상 잘 다룰 수 있어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도면 해석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은 연습 부지런히 하면 됩니다. 자, 2차 실기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3과목의 구조해석의 재료역학이라는 과목과 1과목의 기계조 설계, 유공화 시스템 설계, 기계제도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연료체 해석 같은 경우는 연력학과 유체역학이 합쳐진 과목입니다. 그래서 연력학이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유체역학이 1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중요한 것이 연력학 법칙이죠. 0법칙, 1법칙, 2법칙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상기체 방정식, 예? 그리고 증기, 그 다음은 사이클이죠. 카르노 사이클, 오토 디젤, 사바데, 랭킨. 그 다음 이제 냉동 사이클 쪽으로 넘어와서 이상 냉동 사이클, 공기 냉동 사이클, 그리고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 이런 사이클들에 대한 정리들이 필요하고요. 유체역학 같은 경우는 유체의 정력학 해석이 가능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유체 운동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속 방정식, 그리고 유체 운동량 방정식, 그리고 오일러 운동 방정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점성 유체 해석이 가능해야죠. 점성이라는 성질을 고려함으로써 발생이 되는 점성력에 대한 표현, 그리고 발생되는 손실, 간손실을 구하고 수정 베르노이 방정식이랑 커플하고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패턴들을 공부를 충분히 해둬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기술 필기는 시험 과목으로는 4과목이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으로는 유체역학, 연력학, 동력학, 재료역학, 유공화 시스템, 그 다음에 기계요소 설계, 기계재료, 기계제작법, 기계제도,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8, 9과목 정도를, 평균 9과목을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시험은 2022년 3회 시험부터는 시험이 CPT 시험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CPT 시험으로 치러지고 있어요. 컴퓨터 기반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필고사가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테스트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큐넷 자격증 검증 CPT 웹 체험 서비스 쪽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뭐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서 그 시험 감독관들이 한 번씩 테스트하면서 요령을 전달을 주기 때문에 그 전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단지 컴퓨터 기반 시험이다라고 하는 CPT 시험으로 시험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해서 1년 이상 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알만한 분들은 또 충분히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이제 점진적으로는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참고는 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면은 그 용지를 A4 사이즈 정도의 용지를 하나 받을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수험 번호랑 이름을 적고서 이제 연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뭐 해서 뭐 앞뒤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분할해서 과목별로 많이 필요한 거는 3과목의 구조 해석 그리고 4과목의 연료체 해석이 되겠죠. 이 과목들은 주로 계산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지면이 필요하죠. 작업을 해가면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필기 합격을 하려면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해야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3과목의 구조 해석과 4과목의 연료체 해석은 역학 과목이 4대 역학이죠. 그리고 설계 파트에 기계요 설계가 들어가니까 5대 역학이 다 필기 때부터 필요하고 2차 실기시험 준비하는데도 필답형에 이제 기계 설계학이라는 과목이
필요하는 거죠. 보통 3역학이다라고 하면 연료체, 연력학, 재료역학, 유체역학을 3역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5대 역학이다라고 하면 동력학 플러스 기계 설계학까지 해서 5대 역학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이제 3과목의 구조 해석과 4과목의 연료체 해석을 먼저 공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념과 그리고 원리를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일정 기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시험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계제도라든가 기계재료, 기계제작법 이런 과목을 먼저 공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과목들을 공부를 하면 또 잃어버릴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중요한다 하더라도 잘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밀도 있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 가는 거고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 필기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2, 3개월 이상은 필요합니다. 2, 3개월 이상은 공부를 해야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2, 3개월 정도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한 역학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재료역학, 동력학, 연력학, 유체역학, 기계설계학 5대 역학, 5대 역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는 한 2개월 정도 문제풀이까지 기본 문제풀이까지 해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이상은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제도라든가 유공합 시스템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재료라든가 기계 제작법 이런 과목들은 보통 이제 보름에서 일주일 정도 밀도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걸 공부할 때는 5대 역학 문제 풀 때, 문제풀이 할 때 중간중간 문제풀이 할 때 중간중간에서 준비를 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고 원리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암기해야 돼요. 어차피 이게 제한된 2시간 동안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응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는 시간 내에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 풀 필요는 없겠죠. 합격할 정도 60점 이상 점수가 나올 정도만 풀면 될 텐데 그 시간 안배를 잘 하면 됩니다. 이게 정리된 다음에는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 원리를 바탕으로 한 개념 정리, 공식 정리,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가시면 되겠고요. 공식 정리하는 데까지는 시험 보기 적어도 보름 전에는 끝나야 돼요. 5대 역학 공식, 핵심 공식은 시험 보기 보름 전에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은 보름 동안 이제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암기 과목 공부를 해줘야지 되겠죠. 그렇게 일정을 좀 잡고 공부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 일단 이제 공식을 75% 이상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 75% 이상. 5대 역학 공식은 75% 이상 암기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빠르게 진행을 해라. 이게 이제 공식이 암기 안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나가는데 더뎌요. 더디니까 공식을 암기하고 문제풀이만 쫙 빼면서 한 두세 번 풀면서 두세 번씩 푸는 거는 이제 풀 때 틀린 문제들이 되겠죠. 근데 암기 과목은 이제 핵심 요약 정리를 해서 방법은 이제 다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암기 과목은 다독을 통해서 시험에 임박해서 뭐 약 보름에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다독을 통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문제풀이해서 다지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저는 도서출판 구민사의 일반기계사 필기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 덕성평생교육원 서울 덕성기술학원입니다. 기술학원의 이제 메인 교수이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또 그 카페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카페만 가지고 뭐 독학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인강 드실 분들은 인강 들으시고 그리고 오프라인 와서 수업을 직접 듣겠다 그러면서 직접 코치를 받겠다 이런 분들은 학원을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 교재를 보게 되면 교재에 실전 연습 문제가 있어요. 다 기출 문제들을 파악해서 연습 문제 그 해설을 달아놓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문제풀이 할 때. 그러면서 이제 공식 정리한 걸 적용시키고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이런 연습들을 해주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기본 전략이 주과목 두 과목을 만들어요. 두 과목을 만들어요. 75점 이상. 75점이면 15개입니다. 15개를 맞추려면 13, 4개만 정확히 풀면 되죠. 13, 4개만 정확히 풀면은, 풀 수 있다 그러면은 15개까지는 나올 수 있겠죠.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5점 이상 두 과목을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 과목의 기계재료 및 제작. 이런, 과목들은 뭐 개인에 따라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기계재료 및 제작법 이런 거 이제 좋은 점수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점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조 해석 같은 것들을 또 주과목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왜? 재료역학, 동력학 뭐 이런 문제를 뭐 잘 푼다 그러면 구조 해석 같은 것들을 주과목으로 잡고 뭐 여러분들은 연료체 해석을 잡거나 1과목의 기계재료 및 또 설계 이 파트를 잡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권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오랜 시간을 역학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해석과 연료체 해석 이 파트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75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라고 한다면 이 자격증은 필기가 떨어질 수가 없다. 떨어지면 오히려 이상하다. 혹시 떨어지면 운이 없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과목은 어쨌든 메인 과목 잡으시고 그 다음 두 과목은 서브 과목으로 잡습니다. 두 과목으로 잡아요. 두 과목으로 잡아서 50점, 40점에서 5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50점 이상 맞았다 평균 60이면은 한 과목당 이제 2개씩 부족해서 여기서 4개가 부족한 거거든요. 4개가 부족해요. 근데 75점을 맞았다? 그러면 6개, 평균 60점에서 6개를 더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개를 상쇄시키고 2개가 남죠. 그러니까 60점 넘어간다는 거죠. 기본 전략을 세워라.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60점만 넘어가게 공부하지.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60점을 넘어가는 두 과목을 만들어 놔야 혹시라도 점수가 안 나오는 쪽 그리고 이제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과목 잘할 수 있고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선정을 해서 그 과목에서 75점 이상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반타작 전후로만 가락을 면하면서 반타작 전후로만 점수가 나오게끔 하면은 평균 60 넘어간다. 그럼 합격이다. 자, 기사시험 필기의 기본 전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도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얘기를 해가지고 뭐 너나 나나 뭐 지금 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카페에 다 퍼져 있는 그런 거로 좀 보이는데 뭐 저만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하면서 얘기를 했던 기본 전략이고요. 저 또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는 거를 시험 전 2주 전으로 잡아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래도 시험 보기 2주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2주면은 공부 안 하면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기본적인 거를 2주 동안 다지는 거죠. 2주 동안 다져서 이 기본 전략을 세운 거에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사 교재를 보게 되면 아니면 학원에 오면 이제 학원에서 수업하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건데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요. 이제 기출문제가 안 나오니까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지 돼요. 이렇게 기출문제라고 해서 나오는 거는 일단 다
가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시험 보러 가면은 시험 문제가 같은 강의실에 시험 보는 사람이 대여섯 명이 앉아있다. 요즘 몰아서, 한 과목별로 몰아서 시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강의실에 들어가면 여러 종목들이 섞여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일반 기계에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있다. 그러면 대여섯 명의 문제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를 보고 난다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안 됩니다. 문제 만드는 거,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라고 해서 만드는 거는 쉬워요. 저도 그냥 똑똑똑똑 하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거의 22년 동안 공개됐던 문제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이거 찾아서 풀어보면 됩니다. 물론 과목은 틀리겠죠. 거기서 다뤄지는 과목들이 다 지금은 합쳐져서 좀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변화만 있을 뿐이지 그런 문제의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기출 문제들을 활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재에 보면은 6회분의 모의고사를 만들어놨어요. 6회분의 모의고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6회분의 모의고사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시간 내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일단 6회분 중에서 4회분에서 5회분 정도를 풀어봐요. 두세 번 풀어요. 그리고 틀린 거는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연습하는 거고, 그러면서 나한테 내게 부족한 게 뭔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과목을 점수가 나오게끔,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은 최소 반타작 이상을 해야 되겠죠. 반타작 전후, 50점 전후, 10개, 20문제니까 10개 전후로 맞출 수 있게끔 8개 넘어가면서 7개 이하로 맞춰버리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 이상 맞춰야지 되니까 그렇게 점수가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보충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1, 2회분 정도 만들어 놓고 1, 2회분 정도 남겨놓고 자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내가 합격될 수 있는 건지를 최종 점검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시험 보기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되겠죠. 그런 정도에서 보고선 이 정도면 내가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 거고,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그리고 그거를 보완해주면 떨어지면 이상한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학원에 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인강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구민사 교재 좋다라고 해가지고 구민사 교재 구입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독학하시면서 그때그때 질문하시고, 근데 질문도 너무 기초적인 거를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답변 드리기도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딱딱 필요한 것들만 딱딱 질문하고 받아가고 이렇게 해야지 저도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들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정말 내가 좀 간지러운 거, 이런 거 딱딱 체크해 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들어가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가면은 되니까, 장황하게 원리 모르겠어요. 이거 몰라요. 이 문제 몰라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그런 거는 제가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해설 보고도, 교재에 있는 해설 보고도 모르겠다. 해설을 봤는데 뭐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해설을 봤는데 아예 모르겠다. 그러면은 인강을 보시든가, 오프라인으로 와서 공부를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일반기계에서 필기 대비해서 간단히나마 설명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2025년도에는 희망하는 일반기계에서 필기 일단 다 합격하시고 실기 준비 열심히 해서 또 실기도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실기 관련된 OT 또 준비를 해서, OT보다는 설명회가 되겠죠. 설명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